지게차 운전 기능사 CBT 기출문제 풀이를 보겠습니다. 1번 실린더 벽이 마멸되었을 때 실린더 벽이 마멸되면 피스톤과의 틈이 발생하죠. 벽이 마멸되면 틈이 발생합니다. 자, 틈이 발생하면 그 틈 사이로 오일이 유출되겠죠. 그러면 오일 소모량은 증가합니다. 1번의 답 2번입니다. 2번 디젤 엔진의 연료 탱크에서 분사 노즐까지 연료의 순환 순서로 맞는 것은, 자, 제일 먼저 연료 탱크에 연료가 들어있겠죠. 연료 탱크입니다. 연료 탱크. 그 다음에 연료 공급 펌프를 통해서 연료가 이제 공급되는 과정인데요. 연료 필터, 분사 펌프, 분사 노즐, 연료 탱크, 연료 공급 펌프, 연료 필터, 분사 펌프, 분사 노즐. 2번의 답 3번입니다. 터보차저에 대한 특징, 가장 거리가 먼 것인데, 터보차저는 과급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기관이 고출력일 때 배기가스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2번 고지대 작업 시에도 엔진 출력자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3번 구조가 복잡하고 무게가 무거우면 설치가 복잡하다. 아닙니다. 설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4번 과급작용의 저하를 막기 위해 터빈실과 가급실에 각각 물 재킷을 두고 있다. 답 3번. 4번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이 파손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이것은 냉각수 비등점이 낮아집니다. 비등점이란 말은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비등점이라 그래요. 근데 냉각수 비등점이 낮아진다. 4번의 답 1번. 5번 디젤 기관에서 조속기, 자, 조속기를 거버너라고 부릅니다. 거버너, GOVERNOR, 거버너. 조속기, 조는 조절한다, 속은 속도, 기관의 회전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면 기관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조속기가 하는 역할은 결국 분사량을 조정하는 거죠. 분사량 조정입니다. 6번 일반적으로 디젤 기관에서 흡입 공기 압축 시 압축 온도는 500도에서 550도, 500도에서 550도가 되겠습니다. 7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장치의 구성 부품, 디젤 기관에서 연료장치의 구성 부품은 분사 펌프, 연료 필터, 연료 탱크입니다. 기화기 아니죠. 7번의 답 3번. 8번 엔진 오일 교환 후 압력이 높아졌다면 그 원인입니다. 압력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오일 점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오일 점도가 높은 것으로 교환하였기 때문입니다. 9번 동절기에 기관이 동파되는 원인으로 맞는 것입니다. 냉각수가 얼어서 그렇죠. 9번의 답 1번입니다. 10번 오일의 여과 방식이 아닌 것, 오일의 여과 방식은 분류식, 그리고 전류식, 그리고 샨트식입니다. 분류식, 전류식, 샨트식. 자력식 아니죠. 1번 답입니다. 11번 동력을 전달하는 계통의 순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인데, 자, 동력 전달하는 계통의 순서는 먼저 피스톤, 그 다음에 커넥팅 로드, 크랭크축, 클러치, 피커크클. 자, 답은 4번입니다. 12번 엔진 시동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점검사항은 엔진 오일량 그리고 냉각수량을 점검해야 됩니다. 답 4번. 13번 납산 축전지의 용량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황산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황산의 양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답 1번. 14번 교류 발전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은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답 4번. 15번 조명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자, 조도 단위는 루멘이다 되는데 루멘 아니죠. 루멘이 아니고 뭐랍니까? 럭스. 럭스 또는 룩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룩스라는 말 많이 쓰죠. 룩스 또는 럭스. LUX입니다. 조도 단위는 럭스 또는 룩스고, 루멘은요 광속의 단위입니다. 2번 피조면의 밝기는 조도로 나타냅니다. 광도의 단위는 CD, 빛의 밝기를 광도라고 하죠. 16번 납산 축전지에 증류수를 자주 보충시켜야 한다면 그 원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충전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과충전입니다. 17번 엔진 정지 상태에서 계기판 전류계의 지침이 정상에서
마이너스 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첫 번째, 전조등 스위치가 전동 위치에서 방전되고 있다. 방전. 그 다음에 배선에서 누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시 엔진 예열 장치를 동작시키고 있죠. 그리고 4번, 발전기에서 축전기로 충전 아니죠. 자, 충전은 아닙니다. 답 4번. 18번, 기동 전동기는 회전되나 엔진은 크랭킹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옳은 것인데, 크랭킹은요, 크랭크축을 돌려서 엔진이 기동하게 하는 일을 크랭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동 전동기는 회전되지만 엔진은 크랭킹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옳은 것인데, 이것은 플라이휠 링기어의 소손입니다. 소손이란 말은 불에 타서 부서지는 것을 소손이라고 한다. 19번, 공기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 슈를 직접 작동시키는 것은 캠입니다. 캠. 20번, 유압식 모터 그레이더에서 유압 모터가 설치되는 것은 블레이드 회전 장치가 되겠습니다. 답은 20번입니다. 21번,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주행구동체인 장력 조정 방법은, 이것은 아이들러를 전후진시켜서 조정합니다. 장력 조정 방법은 아이들러를 전후진시켜서 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2번, 무한궤도식 굴삭기에서 하부 주행체 동력 전달 순서, 유압펌프, 제어밸브, 센트 조인트, 주행모터, 유압펌프, 제어밸브, 센트 조인트, 주행모터.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기중기의 붐을 교환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붐이라는 것은 강철, 알루미늄, 복합 합금과 같은 고강도 재료로 만들어진 것을 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중기의 붐을 교환할 때는 기중기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 24번, 유선기어 장치 주요 부품으로 만든 것은 선기어, 유선기어, 링기어, 유선 캐리어, 선기어, 유선기어, 링기어, 유선 캐리어입니다. 답 4번. 25번, 지게차에서 리프트 실린더의 주된 역할. 리프트 실린더는 포크를 상승 하강시킵니다. 리프트 실린더는 포크를 상승 하강시킨다. 26번,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약하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약하면 클러치가 미끄러집니다. 답 4번. 27번, 건설기계 등록자가 다른 시도로 변경되었을 경우, 자, 이때는 등록 이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등록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 28번, 피견인차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인데, 피견인차는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29번, 건설기계 등록원부는 등록을 말소한 후 얼마의 기한 동안 보존해야 됩니까? 10년입니다. 10년. 건설기계 등록원부는 등록 말소 후 10년 동안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30번, 고속도로 운행 중일 때 안전운전상 준수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겁니다. 고속도로 운행 중에는 모든 승차자는 좌석 안전띠, 안전벨트 매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 대행자는 며칠 이내 검사일 시 장소를 통지해야 됩니까? 이건 5일 이내입니다. 5일 이내. 답은 3번. 32번, 건설기계 조정 중 고의 또는 과실 가스 공급 시설을 손괴할 경우에 조종사 면허 처분 기준. 이 처분 기준은 면허 효력정지 180일입니다. 면허 효력정지 180일. 자, 이거 시행규칙에 나와 있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나와 있습니다. 면허 효력정지 180일. 33번, 대형 건설기계에 적용해야 될 내용으로 맞지 않은 겁니다. 1번, 당해 건설기계의 식별이 쉽도록 전후 범퍼에 특별 도색을 해야 됩니다. 2번, 최고 속도가 35km/h 이상인 경우는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부착해야 됩니다. 3번, 운전석 내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번, 총중량 30톤, 축중 10톤 미만인 건설기계에는 특별 표지판 부착 대상이 아닙니다. 답은 2번. 34번, 교통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0대 있고 밑에 언더 줄이 있죠.
30 언더. 자, 최저 시속 30km 제한 표지입니다. 최저 시속 30km 제한 표지. 35번 긴급 자동차가 아닌 것입니다. 일반 소방 자동차 긴급 자동차 맞죠? 그 다음에 구급 자동차도 긴급 자동차 맞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도 긴급 자동차인데 4번 긴급 배달 우편물 운송차 D를 따라가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36번 교차로에서 좌회전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방법은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서행한다. 답은 3번입니다. 37번 밀폐된 액체의 일부에 힘을 가했을 때, 밀폐된 액체의 일부에 힘을 가했을 때는 모든 부분에 같게 작용하죠. 이것을 파스칼의 원리라고 합니다. 파스칼의 원리. 모든 부분에 같게 작용한다. 38번 그림과 같이 안쪽 날개가 편심된 회전축. 편심이란 말은 물체의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 편심이라고 합니다. 안쪽 날개가 편심된 회전축에 끼워져 회전하는 유압펌프는 베인펌프입니다. 베인펌프 답 1번. 39번 2개 이상의 분기 회로에서 실린더나 모터의 작동 순서를 결정하는 자동 제어 밸브는 시퀀스. 자, 시퀀스는 SEQUENCE. 자, 시퀀스란 말 자체가 이게 연속이란 말도 있고요. 연속 또는 일정한 순서로 배열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퀀스 밸브입니다. 2개 이상의 분기 회로에서 실린더나 모터의 작동 순서. 자, 순서를 결정한다. 순서. 자, 시퀀스 밸브를 말한다. 40번 유압 컨트롤 밸브 내에서 스풀 형식의 밸브 기능은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꾸기 위한 겁니다. 41번 보기에서 유압 작동류 탱크의 기능으로 모두 맞는 것입니다. 유압 작동류 탱크니까 오일 저장 기능이 있겠죠. 그리고 격판을 설치하여 오일의 출렁거림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오일의 온도 조정 방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오일의 역류 방지, 이 역류 방지는 이것은 체크 밸브가 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모두 맞는 것은 3번이 되겠네요. 42번 축압기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축압, 압력을 축압이라 그래서 압력을 어떻게 하죠? 압력을 보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흡수합니다. 유압 에너지의 저장 역할도 하죠. 하지만 유량 분배 및 제어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답 3번 되겠습니다. 43번 유압 오일에서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 정도, 온도에 따른 점도의 변화 정도를 표시한다. 점도지수죠. 점도지수. 44번 작업 중에 유압펌프 유량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오일을 저압으로 탱크에 귀환시킨다. 언로드한다 이러면 되겠죠. 언로드 회로가 되겠습니다. 45번 유압모터와 연결된 감속기의 기어 오일 수준 점검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오일 수준을 점검하기 전에 항상 오일 수준 검정 게이지 주변을 깨끗이 청소. 이건 중요하죠. 2번 오일 수준 점검 시 오일의 정상적인 작업 온도에서 점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작업 온도. 3번 오일량이 너무 적으면 모터 유닛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거나 손상될 수 있죠. 따라서 오일량 수준은 정량 유지입니다. 정량 유지. 자, 근데 보니까 가득 채운다 틀렸죠? 정량 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46번 체크 밸브를 나타낸 것. 자, 여기 그림 보세요. 그림에서 우리가 체크라고 하면 보통 이게 체크 아닙니까? 자, 체크 있네요. 체크무늬. 체크 밸브 답 1번입니다. 47번 안전관리의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것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는 거죠. 사고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답은 3번. 48번 안전보험 표지의 종류와 형태에서 그림의 안전표지반이 나타내는 것. 자, 이게 손이 있고요. 손 있고 이게 이렇게 꺼놨죠. 무슨 말입니까? 사용하지 마라. 이 말이죠.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안전관리상 수공구와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공구를 사용하면 녹슬지 않도록 반드시 오일. 아닙니다. 녹슬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건조한 곳에 보관.
자, 건조한 곳에서 보관해야 되겠죠. 2번 작업에 적합한 수공구를 이용합니다. 3번 공구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번 사용 전에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답 1번 되겠습니다. 50번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 용접 또는 절단할 때에는 아세틸렌 발생기로부터 5m 이내입니다. 5m 이내. 발생기 실로부터는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등의 불꽃이 발생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됩니다. 5m, 3m, 5m, 3m가 되겠다. 51번 무거운 짐을 이동할 때 적당하지 않은 겁니다. 1번 힘겨우면 기계를 사용한다. 이용한다. 맞죠? 기름이 붙은 장갑을 끼고 아닙니다. 기름 붙으면 미끄럽죠. 3번 지렛대용. 4번 2인 이상이 작업할 때는 힘센 사람과 약한 사람과의 균형을 잡습니다. 52번 방화대책의 구비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1번 소화기구 있어야 됩니다. 2번 스위치 표시. 이거는 해당사항 없죠. 자, 3번 방화벽, 스프링클러. 4번 방화사. 답은 2번. 53번 ILO. 자, 우리 ILO라고 하면 국제노동기구를 말합니다. ILO 구분에 따른 근로불능 상해의 종류 중 응급조치 상해. 응급조치란 말은 아주 가벼운 치료를 받고 가벼운 상처에 이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다음부터 정상작업에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준이 1일입니다. 1일. 그래서 1일 미만의 치료를 받고 다음부터 정상작업에 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말합니다. 54번 동력전동 장치에서 가장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우리 동력전동 장치에서는 가장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요게 벨트에 끼어서 여러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죠. 벨트입니다. 벨트. 55번 스패너 작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몸쪽으로 당길 때 힘이 걸리도록 한다. 답 1번 되겠습니다. 56번 다음 중 금속 나트륨, 금속 칼륨, 화재의 소화제로 가장 적합한 것. 이게 뭐죠? 자, 이거는 마른 모래가 제일 좋겠죠? 건조사가 되겠습니다. 57번 감전사고 요인을 열거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충전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 자, 이거 감전사고 요인 됩니다. 그리고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전사고 요인이 돼요. 2번 전기기계, 기구의 전련 변화, 손상, 파손 등으로 인한 표면 누설로 인하여 누전되어 있던 것의 접촉, 인체가 통로로 되었을 경우 감전사고 납니다. 3번 콘덴서, 고압 케이블 등의 잔류 전하에 의할 경우도 감전사고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송전선로의 철탑을 손으로 만졌다고 해서 바로 간접사고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58번 지하전력 케이블이 지상전주로 입상 또는 지상전력선이 지하전력 케이블로 입하하는 전주 주변에서의 건설기계 장비로 작업할 때 가장 올바른 것인데요. 1번, 2번, 3번, 3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절대 접촉 금지, 근접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 케이블이 입상 또는 입하하는 전주에는 건설기계 장비가 절대 접촉, 근접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59번 가스도매 사업자의 배관을 시가지 도로 노면 밑에 배설하는 경우 노면으로부터 배관 외면까지의 깊이는 1.5m 이상입니다. 1.5m 이상. 60번 도시가스배관 주위를 굴착 후 대매우기 할 때 지하에 매몰하면 안 되는 거. 자, 라인마크죠. 라인마크는 대매우기 할 때 지하에 매몰하면 안 됩니다. 답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